공정거래위원회 이순규 카르텔 총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말에 제가 앞서 잠깐 이 전화 연결이 지연이 돼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개정, 네네. 네, 죄송합니다.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네. 따라서 이제 카르텔 분야 관련의 법 집행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간략하게 네. 좀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카르텔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사 간의 가격과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담합으로써 금지하게 됩니다. 이른바 정보 교환 담합이라는 것이 담합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혜택을 받은 사업자들이 법원 소송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당초 받았던 감면 혜택이 취소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 연구 개발 촉진, 불안 극복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 이러한 효과를 가져가는 담합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네. 그 허용되는 사유가 현재는 6개였는데 이게 유사한 종류의 사유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4개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보 교환이라는 게 사실 뭐 요즘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핫한 이슈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텐데 정보 교환이라는 게 단어만 보면 굉장히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활동이거든요. 정보야 뭐 얼마든지 교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업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경영 활동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교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 교환 자체가 연구개발 촉진이나 시장 트렌드 파악, 우수 사례 벤치마킹 같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환하시는 정보 중에서도 가격, 생산량, 원가 같은 정보들은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경쟁사들만 교환을 하고 소비자들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사, B사가 경쟁을 하는데 A사가 가격을 올릴 계획임을 B사가 알게 된다면은 B사는 자기가 설사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A사가 올릴 임을 알기 때문에 그에 동조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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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교환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예전에도 이런 정보 교환 행위가 금지가 돼 있었던 건지, 근데 이번에 새로 입법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뭐 네. 그동안에는 혹시 관련 분야에서 제대로 좀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해서 규율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 생산량 이런 실질적인 경쟁상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보 교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러한 다른 가격 담합, 생산량 담합 이런 다른 유형의 담합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정보 교환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례도 저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뭐 해외 경쟁 당국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었는지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외국에서도 이런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먼저 별도의 담합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가령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 모두 경쟁사 간의 그런 정보 교환 행위 자체를 독자적인 담합의 유형으로 보아서 규율하고 있고요. 네. 그 또한 정보 교환을 다른 유형의 담합에 대한 정황 증거로 매우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경쟁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개정법에 의해서 정보 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규율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정보 교환 담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사 간의 가격과 같은 경쟁상 중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그로 인해서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 교환 합의는 금지가 됩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보 교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아니고요. 경쟁상 중요한 정보. 그래서 어떤 정보의 교환이 규율 대상인지는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그다음에 거래 조건, 지급 조건 이렇게 6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정보를 교환하는 자체가 위법인 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거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일회성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환한다거나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서로 장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한다든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보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규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합의를 했다고 자체적으로 모든 합의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러한 합의로 인해서 경쟁을 가격 상승 같은 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는 정보 교환을 다른 유형의 담합에 대한 정황 증거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어떤 가격을 예로 들면 어떤 경쟁사 간의 가격이 같이 움직인다는 어떤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외형상 일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외형상 일치가 있고 두 번째 정보와 어떤 그와 관련된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이럴 때는 여기서는 가격 담합을 했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 관련한 법안이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꼭 나오는 지적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정보 교환이나 정보 수집까지 지나치게 너무 규제를 해서 사업자들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보 교환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쟁상 민감한 정보만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 생산량, 원가,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정보만 규율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자체가 아니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격 인상과 같은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카르텔 총괄과장이었습니다.